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9급 공무원 기본 영어를 앞으로 100강에서 혹은 많게는 110강 정도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예, 되게 영광이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업 방향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만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본진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교재가 좀 두껍죠? 다 봐주셨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문법이 한 강좌고요. 그 뒤에가 독해 한 강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 하나, 독해 하나, 문법 하나, 독해 하나인데 독해를 좀 하시려면 일단 문법이 기본이 좀 다져져 있어야 그 다음 독해를 하시기가 쉽거든요. 문장 구조도 보이고 해석하기도 쉽고. 그래서 초반부에는 한동안은 이제 진도 상황 나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문법 부분을 간략하게 쫙 뽑고 그다음 그 이후에 독해만 따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긴 여정이 될 텐데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할 때 영어를 좀 잘해보자. 이번에는 좀 한번 멈추지 말고 완강을 해보자라는 마음 가지셨을 텐데 그 초심으로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 그러면 그 공무원 시험 출제 유형이라던가 구성이라던가 그래서 어떤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이 기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심한 문제풀이를 이어서 갈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좀 천천히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를 처음에 펴보시면요. 품사와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교재는 7급까지 아우르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분량도 많고 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다 보시면 좋은데 수업은 저하고 하시고요. 보시면 좋은데 이 보실 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아서 지친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판서로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작은 노트를 준비하셔서 판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설명이 다 끝나면 들어가서 보자는 부분만 형광펜 치고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단원이 끝나면 뒤에 있는 거는 기출 문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웜업이라고 나와 있는 건 간단한 확인 문제입니다. 웜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골라서 풀기도 할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 복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밑에 해설 있고요. 정답 있고 해설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기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심한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쫙 모아서 다시 이론 정리 간단하게 하면서 할 거니까요. 예, 필기 잘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이해냐 아니면 암기냐 그 생각 많이 하시죠. 첫 번째는 이해겠죠. 근데 영어는 90%가 제가 볼 때는 암기입니다.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이해 부분을 설명을 잘해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해가 다 돼도 외우지 않으면 생각 안 나서 문제 못 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되 정확하게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세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팝 퀴즈? 쪽지 시험이라고 하죠. 그거 냈을 때 5개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5개를 다 썼는데 순서가 틀리면 제가 감점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 나왔는데 3개는 알고 2개는 맨날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또 못 풀기나 마찬가지니까 좀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긴장감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순서대로 제가 외우라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백지에다 대고 쓸 정도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업 나갈지 그리고 좀 암기하는 부분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좀 정확하게 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할 건데요. 품사가 영어가 몇 품사죠? 예, 영어의 품사는 아시겠지만 8품사입니다. 그럼 8품사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명사 있죠? 그 다음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을 우리는 대명사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 있을 거고요. 네 번째 형용사, 다섯 번째 부사, 여섯 번째 전치사, 일곱 번째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은 안 보이니까 이쪽에 쓸게요. 여덟 번째 감탄사라고 하죠. 그래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뭐냐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시죠. 그래서 품사가 있고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단어 품사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주어요, 목적어요. 이렇게 잘못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품사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사로 끝나는 이 8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 이렇게요.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는 건 뒤에 어가 붙는 표현입니다. 품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문장 성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 어로 끝나는 걸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팔품사 한번 봅시다. 그 품사하고 문장 성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법 문제를 풀 때 진짜 문법 고수들은 해석 안 한다 그러죠. 예, 딱 보면 딱 나오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사실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재수 좋으면 맞는 거고 기분 나쁘면 틀리는 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 구조에서 자리가 주어니까 명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명사를 찾아야지. 뭐 이렇게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시려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부분, 문장 성분까지는요, 판서를 하고 앞에 교재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영어라기보다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시간 따로 제가 판서하실 시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고 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팔품사 가볼게요. 마지막에 감탄사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옵스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라서 팔품사는 있으나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잠깐 생략을 하면 명사부터 시작해서 접속사까지 7가지 품사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면 됩니다. 명사부터 해볼까요? 명사 다 아시죠? 뭘 명사라고 하나요? 예, 대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명사는 어떤 것의 이름이죠. 이거 한자로 이름 명자다. 중학교 때 영어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이 하셨죠? 예. 근데 형태가 있는 것은 명사인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칠판, 시계, 사람 이런 건 명사죠. 다 아는데 형체가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름이 있어야, 명칭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 어젯밤에 그 있잖아, 자면서 이렇게 환영처럼 뭐 이렇게 꾸는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길어지고요. 상대방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해서 부릅니까? 꿈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명사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명사는 쉽기 때문에요. 단어를 보고 얘가 품사가 명사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꿈, 혹은 슬픔, 아픔. 슬픔 같은 경우는 감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얘도 명사예요. 예, 그리고 투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을 넣어서 더 크게 불리는 일.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투자를 하죠. 그리고 뭐 개발, 교육. 예, 엄청 많죠, 명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단어를 보시면 얘가 명사구나 아시면 됩니다. 다만 명사에서 한 가지 좀 주의 좀 기울여야 될 건 단수형과 복수형을 갖는 것은 명사뿐입니다. 그러면 단수냐 복수냐가 무슨 의미냐면요. 자, 개수가 하나일 때는요. 어나 언을 쓰고 그 다음에 단수 명사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럼 복수는요. 예, 복수는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표시로 s를 붙이죠. 이러면 영어에서는 복수 명사의 표시가 됩니다. 물론 불규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단수일 때 앞에 어나 언, 복수면 뒤에 s. 됐습니까? 자, 그럼 내려갑시다. 2번 대명사. 여기 이 부분은 지울게요. 예.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처음에 영어 배울 때 I, my, me, mine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게 대명사예요. 예, 그래서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예, 이거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목 보시면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외웠던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명사라는 게 사람만 칭하진 않죠. 물건도 칭하는데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나라는 사람 이름 대신 쓸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격에 따라 문장의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외웠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 써보라고 하시면 가끔 한두 개씩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거를 외우시고요. 혹시 좀 나 많이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판사하셔서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팝퀴즈 제가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품사하고 문장 성분 끝나면 그 시험 올릴 거니까 다 공부하신 다음에 프린아웃해서 시험 보시면 되는데 인칭대명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는 거 어떻게 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표에 그냥 간단하게 블랭크 뚫어가지고 여기 채워라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노래처럼 I, my, me, mine 그 블랭크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별로 안 늘고요. 제가 너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너를 그러면 바로 you 하고 나와야 돼요. 그를, him, 그녀의 her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려면 이걸 다 외우신 다음에 또 따로 노력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제가 뭐 그녀를 한국말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그녀를은 허저 우리가는 주격이니까 w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로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한글 주고 영어 쓰게 냈으니까요. 좀 빨리빨리 하도록 연습시키는 목적이니까 이거 외우신 다음에 하나씩 또 금방금방 답할 수 있도록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 어떻게 냈는지 말씀드렸고요. 여기 잘 보시면 제 이름은 박수연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는 내가라고 얘기하죠. 박수연이는 박수연이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그래서 사람의 이름 대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라 하고요. 나라는 사람의 대명사가 4가지가 있는데 문장 맨 앞이 주어 자리죠. 문장의 주인공.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I를 쓰지 my나 me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격이라 하고요. 자, 나의, 너의 해서 누구누구의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 다음 얘는 목적격이죠. 자, 그냥 목까지만 쓰겠습니다. 나를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my는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서 정확하게 테스트 보시리라 믿고. 자,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대신 칭하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도 대신 칭해야죠. 얘 이름은 칠판입니다. 칠판은 명사죠. 근데 제가 칠판 봐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것은 칠판이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지시대명사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것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this가 이것이에요. 근데 얘는 이것은 이것이 주어도 되고요. 이것을이라는 목적어도 됩니다. 주격과 목적격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 that은 저것. 자, 저것은이라는 주어도 되고요. 주격도 되고 저것을이라는 목적격도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저기 썼는데 it도 있죠? 자, it은 그것은 그것을. 자, it은 좀 예, 그것은까지만 쓰겠습니다. 얘는 좀. 자, 됐죠? 그럼 이쪽에 쓴 게 지금 이것저것 그것 해서 대명사 중에 예, 단수고요. 얘네가 복수가 되기도 하죠. 그럼 복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것은의 복수는 이것들은 혹은 이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these. 자, 얘도 마찬가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될 수 있습니다. 대세 복수는 those 해서 자, 얘도 저것들은 저것들을. 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세 복수가 뭐냐고 하면 대부분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t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 썼죠. 얘는 it는 복수가 아니고요. 왜 맨날 다들 it라고 얘기하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앞에 보시면 우리 단수에는 어언 붙이고 복수에는 s 붙이죠. 그래서 it에 복수했더니 it에다가 요거 s 깜찍하게 붙여갖고 it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it는 소유격에 있죠. 그것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it은 복수가 뭘까? 그것은의 복수는 한국말로 하면 그것들은, 그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they고요. 위에 나와 있는 these하고 those는 써드린 것처럼 주격하고 목적격이 동일해요. 근데 얘는 주격하고 목적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they, 얘가 그것들은, 그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목적격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them입니다. 자, 이제 혼동이 생기죠. 아까 인칭대명사에서 봤는데 여기는 사물 가리키는 건데 라고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this부터 시작해서 them까지는요. 사람도 가리키고 사물도 가리켜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야 그러면 this, that, it 중에 받는 거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다음 앞에 나온 명사가 s가 붙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럼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기 있는 this, those, they, them 이걸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형 뭐 쉽게 외우실 텐데 it은 주격, 목적격이 다르다는 거 봐두시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예문이 있어야 이해가 쉽죠? 여기다가 요 예문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they are 카메라에 안 잡혀서요. 조금 들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뒤에 여기 friends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하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람을 받는 그들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밑에는 보세요. I bought some books. 나는 책을 몇 권 샀다. I like them. 나는 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다 아실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this부터 시작해서 여기 them까지 사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물 다 가리킨다. 그걸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필기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쪽 봐주세요. 지금 대명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남았죠. 세 번째. 동사가 남은 게 아니라, 세 번째군요. 동사가. 자, 그럼 동사 한번 봅시다. 동사의 동자가 한자로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우리 국어로 하면 움직시라고 하죠. 그걸 동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ike가 좋아하다잖아요. 이거 좋아하다인데, 얘가 동작으로 좋아하다를 표현할 수 있나요? 혹은, hate, 싫어하다, 미워하다죠.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동작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영어에서 다 동사예요. 물론 국어에서도 동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이제 동사로 한다. 이건 맞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좀 힘들고요. 단어를 외우실 때 정확하게 뜻을 외우셔야 돼요. 단어의 뜻이 이다, 하다 해서 다로 끝나면 그냥 동작이냐 아니냐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동사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다로 끝나면 동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에서는 좀 알아야 될 것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 자동사라는 말이 있고 타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혼자 다녀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라서 얘는 자동사라 부르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타동사죠. 동사한테 있어서 얘는 타인이 반드시 필요하던데 동사의 타인은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하는 게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법. 예를 들어서 know, 알다 뜻 아시죠? 얘가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하면 선생님이 그랬을 거라고요. 앞에다가 을을 집어넣어봐. 무엇을 알다. 말이 되죠? 말이 된다는 건 앞에 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바이가 우리 무엇을 자, 바이 사다. 얘도 을을 집어넣으면 무엇을 사다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됐어요? 자, 그 다음 cry. 얘는 울다죠. 울다는 넣어보세요 한번. 무엇을 누구누구를 울다. 말 안 되죠? 얘는 주어가 운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live. 살다. 자, 살다도 어디에 살다지 어디를 살다는 없죠.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가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셨죠?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거든요. 동사가 시험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고. 뒤에 가면 자동사, 타동사를 또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원래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다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 해석에서 을을 집어넣어서 말 되니까 타동사, 말한다니까 자동사 이렇게 푼 건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분명히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야. 예를 들어 wait,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말 되죠? 그럼 얘는 타동사가 돼야 되는데요. 얘는 사전상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으로 자동사, 타동사는 아닌 것은 시험 문제엔 나오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예외 사항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따 가서 하고 일단은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수반한다. 반드시 타동사, 목적어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자동사.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주세요. 자, 됐으면 네 번째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의 국어적인 정의는요. 원래 어떤 모양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을 요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 한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영어에서 형용사가 뭐 이런 걸 말한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이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단어의 뜻이 뭘로 끝나야 되냐면 니은, 착한, 예쁜, 뭐 친절한, 뭐 정직한 이런 거 있죠. 니은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뭐의 이런 식으로 의로 끝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다로 끝나는 게 동사죠. 형용사는 니은, 착한, 예쁜처럼 아니면 사회의 이런 거 있죠. 뭐 물리의 이렇게 의로 끝나는 게 형용사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는 아시더라고요. 자, 제일 쉽게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 하나만 예를 써봅시다. She is a pretty girl.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가 누군가요? 형용사는 pretty. 왜냐하면 예쁜, 니은으로 끝났죠. 얘가 형용사예요. 그 다음 수식한다는 말이 꾸며준다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가 누구 꾸며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pretty girl, 여기 소녀 꾸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민다는 말은요. 서로 이어붙였을 때 말이 자연스러운 게 꾸미는 관계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누구랑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pretty she, 예쁜 그녀. pretty is, is가 비동사이다,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pretty is 하면 예쁜 이다. 그 다음 pretty girl 하면 예쁜 소녀. 어떤 게 어울리십니까? 전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예쁜 소녀도 되지만 예쁜 그녀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 형용사는요. 자기 뒤에 나오는 명사만 꾸밉니다. 왜냐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상 형용사 다음에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아름다운 산, 형용사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죠. 그것처럼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게 어순이기도 하거니와 앞에 있는 she하고 걸의 차이가 뭐냐면요. 걸은 그냥 보통 명사죠. 근데 앞에 나온 she는 명사긴 한데 그 여자 이름 대신 불렀으니까 얘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용사는 대명사는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예쁜 나, pretty me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혹은 정직한 나, 뭐 honest I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I나 me는 아까 했던 인칭 대명사에 나온 대명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수식을 직접적으로 앞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말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뒤에 나온 보통 명사 얘를 꾸미는 관계다. 됐죠? 자, 이건 다시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명사를 설명하기도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거는 이렇게 항상 뒤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명사 안 꾸미고 혼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she's pretty 이렇게 쓰면 그녀는 예쁘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형용사는 여전히 pretty 예쁜 얘 하나죠. 근데 보시면 뒤에 꾸미는 명사 없죠?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뭘 설명하나요? 앞에 나온 대명사 그 여자의 상태를 설명하죠. 그 여자가 예쁜지 못생겼는지 착한지 뭐 성격이 더러운지 그런 거 표현해 주는 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아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자 니은이나 의로 끝난다. 단어 뜻이.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명사 꾸미는 거 다 아실 거고 이렇게 명사를 혼자 뒤에 명사 없이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개 알아주시면 되시고 이 형식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요 밑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위에 건 다 아는 거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부사. 그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품사가 뭐게요? 예, 형용사죠. 국어 시험에 아름다운을 부사로 고치세요. 이렇게 내면 어떻게 고치세요? 아름답게. 그렇죠. 예. 하게나 히로 끝나는 게 부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이 자, 하게. 하게랑 같은 게 히거든요. 조용하게나 조용히는 같은 말이잖아요. 조용히, 열심히 다 부사예요. 천천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게나 히도 되고 그 다음 적으로 예, 요런 뜻으로 끝나는 건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사 구별을 해야 문법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판서해준 거 다 정말 딸딸딸 외우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시고 부사는 하게나 히로 어미가 끝나거나 아니면 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부사예요. 근데 형용사하고 좀 다른 거는요. 형용사는 니은이나 의로 끝나는 뜻 말고는 없어요. 예, 형용사는 이게 단데 부사는 하게나 히로 하게나 히 적으로 이렇게 뜻이 끝나는 그 단어는 다 부사가 맞는데 그런 부사가 한 80%라고 하면 나머지는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하고 전혀 다른 어미로 끝나는 부사들이 많아요. 어떠한 공통점도 없이. 예를 들어서 ver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우. well 잘. 그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soon 곧. 자, 이 단어들은 잘 보시면 하게 히 적으로에 해당도 안 될 뿐더러 세 개 다 어미의 공통점이랄 게 없죠. 전혀 없는데 세 개 다 부사예요. 왜 그러냐면 부사는요. 이거 말고도 나타내주는 그 정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형용사는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는데 부사는 이거 잠깐 지우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부사구죠? 이게 부사절이죠? 하면 알아듣거든요. 자, 때. 때라는 건 시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 장소, 방법, 이유,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정도 등등등을 나타내는 말을 부사라 한다. 물론 더 있어요. 판단의 근거, 양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게 9가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9개죠. 예, 9개를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지만 그 수업할 때 부사구라던가 부사절이라던가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기 때문에 안 들어간 다음에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very, 매우 있었죠? well, 잘 있었죠? 그 다음 soon, 곧 있었어요. 세 개가 왜 부사냐면 very, 매우라는 뜻은 나는 그를 매우 많이 사랑한다 할 때 매우는요. 예, 이 파란색으로 쓴 9개 중에 뭐 나타낼까요? 대부분 맞추시던데. 예, 매우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 그를 사랑하느냐. 매우라고 하면 많이겠죠. 그 다음 well, 잘. 나는 그를 잘 알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다는 건 조금 얄팍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많이, 깊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soon. soon은 뜻이 곧. 얘는 뭘 나타낼까요? 얘는 정도 아니죠. 예, see you soon 하면 곧 다시 보자. 얘는 시간, 때를 나타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때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게, 히, 적으로 이런 어미로 끝나지 않았지만 얘네는 부사인 게 정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예요. 됐습니까? 예. 자, 부사의 역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 필기를 잠깐 하시고요. 예, 저는 저쪽 가서 치우겠습니다. 다 되셨죠? 자, 저쪽에 쓴 건 이제 부사, 어떤 걸 부사라 하느냐를 적은 거고 지금부터는 부사의 역할을 쓸게요. 명사는, 아니 형용사는 아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한다고 했고요. 부사는 하는 역할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사는 예, 동사를 수식해요. 그 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말고 다른 부사도 역시 수식을 합니다. 또 다른 부사를.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예문을 하나씩 써볼게요.
자, 네 가지 예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가 하는 역할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아까 수식한다는 건 말을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서로 수식하고 꾸며주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she sat이라고 하면 그녀는 앉아있다, 앉아있었다. 그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조용한. 옆에 quietly는 조용하게. 자, 그러면 품사 보이십니까? quiet는 니은으로 끝났죠? 조용한. 그럼 품사는 형용사. 그렇죠. 오른쪽에 quietly는 하게로 끝났으니까 부사. 됐나요? 어떤 게 맞아요? 그 여자는 조용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하게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용한 그 여자는 말이 안 되죠. 조용하게 앉아있었다.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조용하게가 셋을 앉아있다를 꾸며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사는 보시다시피 그래서 동사를 수식한다. 밑에 거 볼게요. She is very kind. 그 여자는 매우 친절하다. 이 문장의 부사는 매우. 얘가 부사죠. 자, 매우 그 여자, 매우 이다, 매우 친절한. 어떤 게 어울려요? 그렇죠. 뒤에 kind랑 어울리죠. 자, 그래서 kind가 친절한이니까 또 형용사. 앞에 나온 very라는 부사가 뒤에 나온 kind 형용사를 수식한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Thank you very much.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문장에 부사가 두 개 있거든요. 자, 아까 했는데 예, very, 매우 정도를 나타내서 얘 부사라 했고 그다음 much 잠깐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많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얘도 역시 정도죠. 어느 정도냐 하는, 그죠? 그래서 얘도 부사입니다. 근데 I have much money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경우는 많이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해석하나요? 많은 돈, 그죠? 그래서 많이가 아니라 많은일 때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한 가지 품사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문장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는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온 문장에서는 뒤에 명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니은이라는 해석을 한 것도 아니니까 very much라고 하면 매우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자, 매우라는 부사가 much라는 부사를 지금 이 문장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very much. 자, 마지막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건요. 보시면 finally, 마침내 얘가 부사거든요. 근데 원래 문장의 맨 앞자리에는 주어가 오는 자리죠. 부사가 이렇게 떨렁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어 뒤로 가고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컴마 찍고 부사가 나오면 아, 얘가 뒷문장 전체를 수식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것도 좀 잘 볼까요? 사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했지만 한번 말을 이어볼게요. 어떤 게 어울리나 한번 보세요. 자,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이겼다. 마침내 게임을. 어떤 게 어울리세요? 누가 마침내 게임을 이러던데 그 국어가 잘못된 거고요. 마침내 이겼다가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문장 맨 앞에 컴마 찍고 나온 부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했지만 얘도 본질적으로는 사실 동사 꾸미는 거죠. 뒤에 나온.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네 가지를 크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부사는 이 세 가지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두세요. 이제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제가 안 썼는데 준동사라는 걸 배워요. 혹시 준동사 뭔지 아세요? 예, 투부정사, 동명사, ing, pp 같은 분사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죠. 동사에서 출발한. 그래서 준동사 같은 경우도 이 부사가 수식해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고요. 명사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수식하는 건 부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부사는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그때 가서 또 할 거니까. 준동사 수식. 자, 준동사가 뭐냐? 투부정사, 그리고 ing, 동명사, 그리고 분사 세 가지를 준동사라 한다. 모르셔도 되고요. 난 동명사 뭔지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어만 두세요. 그때 가서 또 할 거니까. 여기까지 4번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쪽 지울게요. 이거 지금 뭐 쓰는 속도하고 수업 듣는 속도하고 안 맞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 쓰면서 듣지 마시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좀 정리 안 된 것들, 까먹었던 것들 그냥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쭉 편하게 들으시고 한 번씩 일지정지 하셔서 노트 필기 하시고 아니면 다 들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찾아서 노트 필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이 자리에서 끝낸다 생각하세요. 이건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예, 이제 2개 남았죠. 전치사 접속사인데
전치사 한번 볼게요. 예. 왜 전치사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 단어를 보면 얘가 전치사예요. 이건 하던데 하시죠? 예, 어떤 거 있어요? in, 그렇죠. 안에. 그 다음 on, 위에. under, 뭐뭐 아래. 그 다음 뭐 between,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with, 뭐뭐와 함께 무엇무엇을 가지고. 자, 반대 개념의 전치사로는 without, 뭐뭐 없이. 그죠? 그 다음 또 from, 뭐뭐로부터. for, 뭐뭐를 위해. by, 뭐뭐에 의해.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으니까 다 안 적고. 자, 이런 것들. 이게 보시면 왜 전치사라 하는지 몰라도 얘네를 전치사라 한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실 텐데 in 다음에 이렇게 문장에서 점 찍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in의 뜻이 아내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국말에도 없죠. 아내하고 점 이런 거 없어요. 얘는 뒤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뭐 in the room, 방 안에 뭔가 나와줘야 돼요. 책상 위에 on the desk. 자, 얘가 뭐뭐 아래죠? 그러면 테이블 아래 under the table.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밑에다 쓰지 말고요. 패턴만 한번 볼게요. 자, in이나 on이나 under 다 전치사인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요 가운데에 있는 더는 팔품사에 안 들어가고 정관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방, 책상, 테이블 다 명사죠. 예,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 안 다니고요. 이렇게 항상 뒤에 명사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전치사 보시면 이게 앞전자고요. 이 치자가 위치할 치자예요. 그래서 무언가의 앞에 위치하는 품사를 우리는 싸잡아서 전치사를 한다는 건데 핵심이 빠졌죠. 그럼 도대체 어떤, 뭐 앞에 얘가 위치하느냐. 뒤에는 항상 지금 보신 것처럼 다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명사. 명사라는 품사 앞에 언제나 위치하는 품사다. 그래서 얘네가 전치사예요. 됐죠? 그럼 하나 더. 전치사하고 명사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치사 혼자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뒤에 명사하고 이렇게 짝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면 묶으셔야 돼요. 묶어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언제나 명사 없이는 안 다니니까 이렇게 묶어서 얘를 앞글자를 따서요. 전명구 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면 전치사 구 하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전치사 혼자 안 다녀요. 짝이 누구라고?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나오면 묶어요. 묶어서 뭐라고 해?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 됐습니까? 예, 전치사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접속사 남았네요. 전치사까지 정리를 했고요. 접속사 볼게요. 자, 접속사라는 말을 보시면요. 접속시킨다? 접속하는 게 뭐 하는 거죠? 그쵸?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건데, 자, 우리 한 문장이라는 건 점이 한 번 찍힌 데까지를 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한 문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원칙이냐면, 점 한 번 찍힌 데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럼 뒤에 다른 건 나올 수 있죠. 블라블라. 나올 수는 있는데,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나오면 그 뒤에 주어, 동사는 또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문장의 원칙이에요. 점 한 번 찍힌 데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럼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원칙.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했다, 너는 뭐 했다, 그녀는 뭐 했다. 지루하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뭐 했고 그녀는 뭐 했지만 그는 뭐 했다. 자, 점이 지금 다 하고 제가 한 번 찍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나도 있고 그녀도 있고 그 남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점 한 번 찍힌데 지금 주어 3개 나왔잖아요. 동사도 3개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고요. 원칙은 이러한데 다 이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뒤에 주어 동사를 내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한 문장 안에.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한 문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첫 번째, 컴마로 연결할래.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대부분 다 흔쾌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영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안 되고요. 일본어도 안 되고요. 독일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 문장이라는 건 그 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건데 이게 또 다른 게 와서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나라 말이나 그 접속을 해주는, 즉 연결을 해주는 기능에 그 기능어, 품사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컴마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근데 왜 컴마로 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냐면요. 한국말로 한번 써볼게요. 나는 작고 그녀는 집에 갔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점은 문장 끝에 구조점 한 번 찍혔죠. 근데 안에 나라는 주어 있고 그 다음 그녀도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작고 동사 나오고 그녀는 집에 갔다. 동사 나오고. 여기 지금 컴마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나는 갔다, 컴마, 그녀는 집에, 나는 갔다가 아니죠. 나는 잤다, 컴마, 그녀는 집에 갔다. 이런 문장은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보면 다 안 된다 그래요. 왜? 다가 서술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아니죠. 그냥 이게 점 찍어야지. 그죠? 그럼 위에 거 보세요. 다가 아니죠. 고라는 건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가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컴마를 찍는 경우는 이거 페이크예요. 다가 아니라 고라는 건 그 안에 다하고 그리고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있으니까 컴마로 가는 것이고, 즉 접속사 있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접속사 아무것도 안 넣었죠. 안 넣었는데 그냥 컴마로 연결한다? 당연히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관계대명사 뒤에 가시면 문제 풀 때 이거 가지고 속임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컴마가 아니고요. 오로지 접속사밖에 없어요. 다시요. 문장하고 문장, 즉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컴마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오로지 접속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되셨죠? 예, 그럼 여기 지우고. 자, 근데 접속사는 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접속사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면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 아는 것 중에 뭐 and라던가 or, but, so, for 너무 많죠? nor, otherwise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자, and, or, but까지만. 그리고 같은 등위 접속사인데 so하고 for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쓰임도 달라요. 자, 그 다음 종속 접속사는요, 나누면 자,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 마지막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됐어요? 자,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위에를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 컴마로 연결 못하고 접속사로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를 이 문장 두 개로 나누세요 이러면 이 접속사는 앞이랑 짝이게요, 뒤랑 짝이게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나눠야 됩니까? 얘는 뒤랑 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접속사 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얘 왜 묶었는데 아까는 전치사 구라 하더만 이번엔 왜 접속사 절이야? 그건 지금 몰라도 좋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어쨌든 자,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묶는다? 뒤에 있는 주어 동사하고 얘가 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 뒤에 묶은 그 접주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접주동, 이 접속사절을 뭐라 하냐면 다 종속절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면 접속사절을 뺀 나머지 주어동사 떨렁 남아있는 데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주절이에요. 다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주절이고요. 뒤에 나온 애가 종속절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 했냐면 접속사를 포함한 절 쪽을 종속절이라 하고 그 절 뺀 나머지 깨끗하게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쪽을 주절이라 합니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뒤에 가시면 접속사절 앞으로 가고 주절이 뒤로 빠지기도 해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종속절은.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주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나뉘어진 것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됐죠? 그럼 이쪽에 등위 접속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등위 접속사는요. 지금 이쪽에 5가지 필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끊었죠.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상 뒤에 나오는 so하고 for는 좀 쓰임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자, and, or, but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 합니다. 자, 뭐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을 하니까 접속사라 하는 건 알겠는데 요 등위가 무슨 말일까? 등위는요, 이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근데 뭐가 같냐면 자, 얘네를 기준으로 앞쪽하고 뒤쪽에 있는 문법적인 속성이 같아야 한다. 혹은 품사가 같아야 한다. 이거를 맞춰준다. 똑같이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같을 등자 써서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뒤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투부정사 나와요. 그 다음 앞에가 ing, 동명사 나왔죠? 그럼 뒤에도 ing, 동명사 나와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 붙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동사 s 붙였거든요. 근데 뒤에는 떨렁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여기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s 있어야죠. 그래서 보이시죠? 앞하고 뒤에 문법적인 속성을 같게 맞추어준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등위 접속사는요. 예문 한번 보세요. He likes 뭐 할까요? He likes apples. 자, 그는 사과를 좋아하고 and he likes bananas. 자,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는 사과를 좋아하고 그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맞는 문장이긴 한데 맞잖아요. and 기준으로 주어 동사 나왔고 뒤에도 주어 동사 깔끔하게 연결 잘 해놨죠.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루하죠. 그냥 줄이시면 되죠. 반복되는 부분은 he likes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apples and banana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접속사라는 건 앞에 나온 주어 동사와 뒤에 나온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접주동이다 했는데 다 설명해놓고 이렇게 딱 줄이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and를 기준으로 앞뒤에 지금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 그냥 apples and bananas 단어와 단어의 병렬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나온 등위 접속사는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건 생략하거든요. 생략하고 나면 단어 and 단어 혹은 구 and 구 혹은 절 and 절 이렇게 돼요. 이것도 되고 단어 구 구도 앞뒤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있는 게 맞아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맞는데 생략을 다 하고 나면 반복되는 걸 그럼 결국에는 단어 and 단어, 구 and 구, 절 and 절. 그러니까 절인 경우는 생략 안 한 경우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됩니다. 등위 접속사는. 근데 밑에 종속 접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위치 못 바꿔요. 여기서 뭐 힐라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등위 접속사는요. 반드시 연결하는 게 A하고 B가 있으면 이게 단어든 구든 아니면 절이든 간에 반드시 end가 가운데밖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오와도 마찬가지, but도 마찬가지. 등위 접속사는 무조건 가운데예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절이 앞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주절이 뒤로 빠지고. 그래서 이 접속사가 반드시 가운데 있진 않아요. 이렇게 쓰면 주어 동사 가운데 접속사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가 있죠. 뒤에 가 있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얘네가 문법적인 속성이 같다 그래서 부정사면 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해놨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He likes swimming. 자, and 자, 그는 수영하는 것과 플레이 테니스라고 하면 테니스 치다죠.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걸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플레이는 테니스 치다라는 뭐 놀다 이렇게 외우셨죠? 동사예요. 근데 얘를 하기, 하는 것, 명사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ing 붙이면 하기, 하는 것 이렇게 돼요. 혹은 앞에다 to 붙이면 하기, 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둘 다 똑같잖아요. to play 테니스 하나, playing 테니스 하나, 테니스 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이 문장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and를 기준으로 앞뒤가 같아야 하니까 앞에 지금 swimming, ing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to play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요거 안 되고 뭐 써야 한다? playing. 그렇죠. 동명사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 등위 접속사니까. 이해되시죠? 아직 접속사 좀 더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돌아와서 나머지 하겠습니다.